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못 믿으실 저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경험의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총각딱지를 처음으로 떼준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보니 간간히 소식은 듣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제부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를 한 달도 안 남겼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마냥 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PC방을 다니고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꼬시고 싶었고 동네에 헌팅할 수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다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해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는 놈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미친 듯이 놀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도 바로 빼고 친구 아빠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날씨도 미친 듯이 좋고 기분도 좋은 게 여자만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녀석 말대로 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다들 몸매가 드러나는 래시가드나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매는 물론 얼굴도 이쁜 애들이 많아서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날 잡았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나 일행들과 같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자 셋이서 오후 내내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셋이서 투브나 타고 놀았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미력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래사장에서 여자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하도 많이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말도 걸기 싫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숫자가 다르거나 남자와 있는 여자들은 다 빼고 나니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셋을 찾았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3명 모두 신나게 다가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말을 꺼낸 친구 녀석이 자기가 가서 말을 걸겠다면서 갔는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 세 명이서 술을 먹다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가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한참 같이 놀자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제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때 몇 번 모은 친척 누나였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까지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바닷가에서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여자를 꼬시고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쪽팔려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여자 꼬시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여자고 뭐고 누나한테 걸렸으니 김이 팍 새어버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같이 앉았어요. 다들 연상이었는데 3명 모두 예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른들도 누나를 보고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면서 오디션도 알아보고 또래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이 커도 예쁘더라고요. 살짝 염색한 머리가 뭔가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이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티셔츠에서 누나가 언제 이렇게 볼륨이 좋았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둘러앉아 한참을 술을 더 마셨어요. 오히려 누나들이라 더 편하더라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 짝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놀고 있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 누나 친구들을 넘보냐면서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누나 옆에 앉아있게 했어요.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사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커플로 나뉘어서 게임도 하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초여름밤의 날씨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술을 더 먹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서 누나 친구들이 제 친구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누나도 조금 걷다가 해수욕장 근처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친척 누나랑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좀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방을 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누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친척 누나니까 한 방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놀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갔어야 했는데 방해를 한 거 아니냐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아서 아쉽긴 했지만 누나 만난 걸로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좋다고 대답을 했더니 별거 아닌 말에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헛땅치고 서울 올라가도 괜찮냐고 또 묻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긴 아쉽다고 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누나가 슬쩍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누나도 더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을 감아버렸고 잠시 뒤에 입을 맞추고 누나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차피 방의 침대는 큰 것 하나뿐이어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누나는 저를 넘어뜨려 제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처음을 친척 누나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나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친구들끼리 해장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도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누나랑 키스했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연락은 따로 없었었는데 저는 좋은 추억을 안고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군 생활 내내 누나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술에 취해 하룻밤 실수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창피하기도 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혼이라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우연한 계기로 묻지마 관광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난 여행이었고 경험이었으며 그때는 내가 묻지마 여행을 해본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삶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었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경험을 선물해주곤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앞서 말한 대로 15년 전쯤 동네 대중목욕탕에서일 거예요. 목욕을 끝내고 잠시 나와보니 목욕탕 안에 있는 평상에서 동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둘러맨 채 무언가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다 아는 여자들이고 해서 음료 한 캔을 사서 그 무리 곁으로 다가갔죠. 전 자연스럽게 뭔데 그렇게 재밌냐고 말을 건네니 저보고 잘났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끼리만 재밌어하기 너무나 아쉬웠는데 저보고 이리 와서 같이 거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보지 않았냐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면서 여기 옆에 있는 이 형님이 얼마 전에 묻지마 관광에 다녀왔는데 이 형님 짱만 대머리여서 처음엔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대머리라서 실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며 그 대머리가 힘께나 썼다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더 디테일하게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무리들 중 얼마 전 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그 형님에게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며 난 늦게 와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 형님이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며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더 말하기 쑥스럽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다시 또 동네 여자들 뒤집어지고 아주 웃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중 다른 여편네가 갑자기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한번 다녀온 그 형님에게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묻자. 단번에 그 형님이 그럼 자기네들도 여행 한번 해볼 거냐며 자기가 오늘 내로 알아보고 내일 연락들 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얼떨결에 좋다고 하면서 그럼 형님 연락 기다린다고 말하며 옷을 입고 목욕탕을 나왔지요. 진짜 그때만 해도 그냥 얘기거리고 거기서 끝날 줄만 알았어요. 그 형님이란 여자가 진짜 묻지마 관광을 주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농담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다음 날이 되니까 상황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50대 중반에 남편 출근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아서 여느 때처럼 아침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 어제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들 중 한 명인 동네 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니 이렇게 빨리 결정 낼 줄 몰랐다면서 아까 그 형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제 목욕탕 멤버 그대로 같이 떠나기로 했으니까 준비들 하라고 했다며 나보고 자기도 갈 거지? 라고 하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고 시치미 떼듯 말하니 뭐긴 뭐냐며 묻지마 여행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는 놀란 듯 그걸 어떻게 가냐고 쑥스럽게 말하니 자기도 처음인데 뭐 어떠냐며 동네 여자들 그 형님 빼고 다 처음이라면서 나보고 자기도 꼭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까지 가면 총 인원이 12명이라고 말하며 그쪽도 보니까 딱 12명 나올 거니 인원수 꼭 맞춰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슨 사명감에 걸린 듯 가고 싶은 건 둘째치고 괜스레 제가 인원수를 꼭 맞춰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알겠다며 얼떨결에 저도 간다고 그랬죠. 드디어 묻지마 관광을 떠나기로 한 날 남편 출근 보내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동네 여자들이 335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들 등산복을 맞춰 입고서 마치 진짜 등산을 가는 것처럼 입고 왔더라고요. 뭐 저 또한 그렇게 입긴 했지만요. 그렇게 하여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여자 한 명이 저보고 너무나 설렌다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묻지마 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그 느낌을 몰랐는데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설렌다고 말하지 뭐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렇다고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설레던지. 남편과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 같은 거 있고 산지 오랜데 진짜 오랜만에 두근두근 거리는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으로 올라탔죠. 그런데 이게 뭐야? 버스 안이 텅텅 빈 거예요. 남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주선했던 그 형님이 그런 분위기를 캐치했는지 아유 자기들 실망하지 말라며 남정네들은 좀 이따 탈 거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모두가 그러냐며 한 명씩 자리에 앉았답니다. 좀 이따 타게 될 옆자리 파트너를 위해서 한 자리씩 비워두고 앉았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몇 분을 더 달리니 어느 갓길에 버스가 세워졌고 차창 밖을 내다보니 남정네들이 가득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등산복을 입고 말이죠. 그때부터는 정말 심장박동수가 말도 못하게 뛰더라고요. 너무나 설레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남자들이 버스 안으로 올라타기 시작했답니다. 한 명씩 올라탄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줌마 옆에 자리 잡아 앉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살짝 보면서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군살은 없고 아주 다부진 체격에 키도 크고 잘생긴 등산모를 푹 눌러쓴 남정네가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여기 온 다른 남자들 중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죠. 아니,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옆에 다 앉다니. 가슴이 두근두근 더 뛰기 시작했어요. 우린 잠깐의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 아직은 쑥스러워서 별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 쪽 사회자 한 명이 툭 나와서는 인사를 하면서 그냥 신나게 놀아보자고 하더라고요. 노래방 기기가 켜지고 노래를 부르고 버스 안은 아주 벌써부터 술판에 춤판에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안 친해질 수 있나요? 남자들과 금세 거리낌 없이 놀며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 여자들은 벌써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에 질세라 제 옆자리 파트너와 재밌게 놀려고 마음을 먹고서 술을 더 들이켰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그 남자와 함께 버스 통로에서 잠깐이나마 브루스를 쳤는데 버스 기사가 위험하니까 춤은 추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창피함에 다시 자리에 앉으니 제 파트너인 그 남자도 무안함에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그러면서 우린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건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나 더운지 땀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자꾸 손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길래 저는 그 모습에 실례니까 이제 모자는 벗으시라고 말하면서 대신 모자를 벗겨주려고 손을 갖다 대자 남자가 깜짝 놀라며 아니라고 그러지 뭐예요? 그때만 해도 모자 쓰는 걸 더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만의 자유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와 제 파트너는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모자를 계속 쓰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그 형님이 묻지마 여행에서 대머리를 만났다는 게 생각이 나서 저 또한 그제서야 촉이 단번에 오더라고요. 이 남자 대머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저는 혹시 몰라 장난스럽게 모자를 잡고 휙 벗겨버렸더니 웬일이니? 아주 훤칠한 대머리더라고요. 그것도 앞대머리요. 뒷머리만 풍성하고 앞은 훤히 벗겨진 대머리였답니다. 저는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 저번에 그 형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대머리라고 해서 실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한 말 말이죠. 대머리가 힘이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대머리란 것 빼면 이 남자 다 괜찮았거든요. 키도 크고 몸도 다부지고 솔직히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전 거기서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말았죠. 그리하여 저는 묻지마 여행을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고 저 역시도 거기서 만난 남자가 바로 대머리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게 끝이랍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좋긴 했지만 죄책감도 밀려오고 남편이 알면 어떡하나 걱정이 더 앞섰거든요.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만 만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누군가 묻지마 여행을 제안하면 그땐 솔직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내가 갈 건지 아니면 안 갈 건지. 희열도 있었고 충분히 재미는 있었으니까요. 아니, 혼자 사는 과부마음 누가 알기나 할까요? 젊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외모였는데 이제는 서방 죽고 혼자 죽기 살기로 살다 보니 어느덧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추하디 추한 과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든 60이 다 되어가는 과부에게
어디 누구 하나 새 장가 올 사람 하나 있겠냐고요.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서방은 이미 애저녁에 저승길로 먼저 가고 그래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보다 서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거 보니 아직도 제 자신이 몸은 늙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래전부터 일수 찍는 일을 시작했고 오늘도 시장통에 나가서 일수를 찍고 있는데 글쎄 매일 보는 사람들이지만 제각각 겉이나 다 짝들이 있는지 나보다 늙고 못난 과일가게 옆편에도 서방은 있고 나보다 못 사는 나물가게 옆편에도 서방 있는 마당에 나에게는 어디 허전한 내 마음 하나 채워줄 남정네가 없다는 게 어찌나 허전하고 가슴 한켠이 휑한지. 하지만 그런 남자 하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서인지 오늘도 그냥 베개나 껴안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청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났고 남편 제삿날이 찾아왔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 제사에 맞춰 제사 음식을 나름 준비하고 있었죠. 일찍 간 매정한 서방일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 서방이었던 양반인데 어디 제사를 거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편 제사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자꾸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누구네 집 개가 이렇게 아침부터 우렁차게 짖어대는지 금방 소리가 사라지겠지 했는데 아니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리고 급기야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웬일이요? 글쎄 크고 건장한 누렁이 한 마리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짖지 않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황급히 다시 문을 닫았는데 글쎄 그 개는 가지 않고 계속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짖는 것 같았습니다. 좀 있으면 주인이 와서 데려가겠지 했는데 아직도 집 앞에서 짖는 거 보면 혹시 유기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개목줄이 걸려있나 보려고 다시 문을 열어봤는데 역시나 문 앞에서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고서 짖질 뭐예요? 개목줄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사다 놓은 사과 한 조각을 던져서 그 개에게 먹고 가라매주니까 그 개가 잠시 음식을 받아먹고서 가나 싶더니 또다시 저를 보고 계속 짖지 뭐예요? 사과 한 조각도 줬겠다 먹고 가겠지 했는데 가지도 않고 1시간 넘게 우리 집 앞에서 짖고 있으니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개를 집 안에 안 들이고 밖에서 짖게 하냐며 제게 뭐라 말을 하는데 우리 집 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 집 개 아닌데 왜 그 앞에서 짖냐며 저번에도 그 개가 그 집 앞에서 짖는 걸 봤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빨리 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홀린 듯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큰 누렁이 대형견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갑자기 저를 막 핥아주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간지러운지 뭔지 모르게 낯설었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 등과 동시에 좋더라고요. 매번 살아있는 온기라고는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비록 사람은 아니고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무언가가 따스하게 나를 핥아주니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보기에 늙고 못생긴 나지만 그래도 이게는 내가 마음에 드나 싶었어요. 하지만 따로 이게 주인이 있을지 몰라 섣불리 데리고 있기도 뭐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에 붙였지만 아무도 이게 주인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냥 키우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큰 대형견과 제가 동거를 하게 되었죠. 한 번은 백숙을 끓였는데 사료 말고 백숙을 줘봤더니 아주 잘 먹더라고요.
마치 죽은 남편처럼 먹는 모습도 비슷하고 잘 먹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뼈는 다 발라주었죠. 국물까지 깨끗하게 원샷하는 그 괴를 보고 참 용을 같단 생각이 들었답니다. 힘도 장사고 생긴 것도 늠름하고 사람으로 치면 힘 꽤나 쓰는 돌쇠 그 자체라고 느껴졌죠. 자연스럽게 그 대형견의 이름은 누렁이가 되었지만 제가 누렁이와 생활하면서 누렁이에게만큼은 이 세상 부럽지 않게 잘해주었답니다. 최고급 사료에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면서 빚을 다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제 침대 옆자리까지 양보하며 누렁이와 정을 쌓아갔어요. 누렁이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매번 제 얼굴을 핥아주는데 이제는 입 주변까지 우리 집 누렁이가 정성스레 핥아주더라고요. 그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비록 남정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렁이가 이런 나를 핥아주니까 기분이 좋았답니다. 누렁이와 함께하니 점점 더 전 행복했어요. 그런 누렁이도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이상하게 누렁이가 꼭 죽은 남편 같았어요. 남편이 다시 살아온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누렁이 주인이라며 웬 아줌마가 한 명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누렁이를 찾으러 와서 하는 말이 당장 누렁이를 내놓던가 아니면 누렁이를 키우실 거면 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뭐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냥 누렁이를 다시 줄 수도 없고 정은 정대로 들어서 돈 100만 원을 주고 그냥 누렁이를 다시 키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가면서 저한테 살짝 귀 좀 대보라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시냐고 하니까 이거 자기만 아는 얘긴데 혹시 과부시냐고 물어보길래 서방 없는 과부 맞다고 하니까 그거 잘 됐다면서 저게는 과부의 마음을 기똥차게 알아채는 개라고 하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아직 저게가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냐며 진짜로 기분 좋게 저게와 생활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알려주는데 좀 뭔가 웃기면서 낯간지러웠어요. 그래도 걔는 걘데 저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그 아줌마가 한 말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렁이를 목욕시켜주다가 늠름한 누렁이의 자태를 보니 자꾸 그 아줌마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 몰라 한번 그 아줌마 말대로 해보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누렁이가 있어도 외로움은 밀려왔죠. 그 순간 누렁이를 봤는데 꼭 누렁이도 제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이지 모의 시인 것처럼 누렁이에게 다가가 그만. 그렇게 그 아줌마가 알려준 대로 혹시나 몰라 실천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와는 다르게 누렁이는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행복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의 짐작에 맡길게요. 한 번은 호기심이었지만 호기심은 반복이 되었고 누렁이와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보니까 본래 누렁이 주인인 그 아줌마도 과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렁이 자체가 과부만 찾는 게 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누렁이가 있어서 저는 무지막히 남정네 한 명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이 개가 오래오래 제 곁에서 머무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똥 치우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책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런 거 다 감수하더라도 과부 마음은 우리 집 누렁이가 알아주는데요 뭐. 그래서 오늘도 누렁이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우렁차고 늠름한 우리 누렁이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과부네요. 혹시라도 어느 누가 제게 청혼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제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웬만한 남정네보다
우리 집 누렁이가 더 좋으니까요. 남편 제삿날에 맞춰 우리 집에 찾아온 누렁이는 분명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비록 겉모습은 개일지라도 어쩔 때 보면 남편을 보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 금지된 사람이 당신을 유혹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저 저항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나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도망치려고도 했죠. 하지만 나의 시누이는,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다른 눈빛, 여기서의 미소, 그러나 점점 도발이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이 위험한 게임에 갇혀 있었어요. 멈췄어야 했어요.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미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는 너무 말도 안 되어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족 저녁 식사에서였을 거예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눈치채지 못한 척 했을 때요. 혹은 우연한 만남에서였을까요? 사고로 닿은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을 때. 하지만 확실한 건 깨달았을 때 이미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시누이, 지연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장난을 잘 쳤어요. 그녀는 매력적이고 소탈하며 생기가 넘쳤어요. 그녀가 내 형과 결혼한 이후로 그녀는 항상 가족의 일원이었고 나는 절대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변했어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첫 번째 신호는 부모님 집에서의 저녁 식사에서였어요. 방은 목소리, 웃음, 다양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테이블에 앉아 형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시선이 느껴졌어요. 옆을 보았고 그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시누이에게 보내는 종류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무언가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렬한 무언가. 도전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내 첫 번째 본능은 눈을 돌리고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여전히 대화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녀는 미묘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했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느리게 입술을 핥았어요. 단지 1초. 단지 한순간. 하지만 그 제스처는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나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내가 상상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상황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접촉이었어요. 내 어깨에 놓인 손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동시에 무언가를 잡을 때 느껴지는 손가락의 스침. 쉽게 변명할 수 있는 작은 제스처들이었지만 정말 우연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것은 순수한 대화로 시작되었어요. 일에 관한 사소한 질문, 내가 그날 뭐 했는지에 대한 질문.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젯밤에 당신 꿈을 꿨어요. 재미있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 후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때 나는 그것이 내 머릿속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그녀가 다시 저를 끌어당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들어가자마자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지연을 보았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마치 저를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 미소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연이네. 그녀는 말하며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제가 거절하지 않을 걸 아는 듯이요. 잠시 망설였지만 앉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례할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 가족.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둘 다 이름 붙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맴도는 것처럼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가 더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몸이 긴장했어요. 그건 우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그녀는 눈을 맞추고 옆으로 살짝 미소 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질문일 뿐이에요. 그 순간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끊었어야 했어요. 일어나서 나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대신 남았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한밤중의 메시지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라는 짧은 전화들,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제스처들, 그리고 초대가 왔어요. 내일 집에 올 수 있어요? 뭐 좀 도와줘야 해요. 형이 출장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늦은 오후에 그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무심한 듯 문턱에 기대어 웃었어요. 짧은 반바지와 한쪽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리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살짝 드러난 피부가 보였죠.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들어올 공간을 내주며 말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에서는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을 닫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집은 조용했고 긴장감은 거의 숨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도와줄 게 뭐예요?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머리를 기울이며 웃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숨이 멎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쯤 되면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떠났어야 했어요. 변명을 찾았어야 했어요. 너무 멀어지기 전에 그것을 끊을 어떤 것이라도. 하지만 저는 남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지연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부드럽지만 유혹적인 향기. 그 밤 이후로 결코 잊지 못할 냄새. 그녀는 턱을 들고 나를 응시하며 마치 물러서지 말라는 듯 도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항상 그렇게 진지하네요. 그녀는 옆으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한 번도 긴장을 푼 적이 없나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에서 맥박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하지만 내 몸은 논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천천히 손끝을 내 팔 위로 끌었어요. 거의 환상처럼 가벼운 터치였어요. 멈추길 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네라고 말해서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신 내 손은 저절로 움직여 그녀의 허리에 닿았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해했어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고 손끝 아래 느껴지는 따뜻한 피부가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 모든 존재가 그 순간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겼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손가락은 내 가슴을 천천히 올라 목까지 미끄러졌어요. 그녀의 눈은 한 번도 내 눈을 떼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녀는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며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입술로 말했어요. 항상 그랬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 머릿속은 그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그녀의 청아, 나를 둘러싼 매혹적인 향기로요.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먼저 움직였어요. 가까이 다가와 우리 사이의 마지막 거리를 지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시작은 눈빛의 게임, 암시의 게임, 조용한 도발의 게임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었어요. 내 손가락은 그녀의 허리 주변을 꽉 쥐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녀는 낮게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는 내 몸 전체를 반응하게 했어요. 그 후에 이어진 것은 소용돌이였어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그녀였어요. 시간은 의미를 잃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로 몇 초가 지났는지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연은 거기 있었어요. 그녀의 천, 그녀의 향기,
그녀의 빠른 호흡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그녀가 몇 달 전에 시작한 게임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로 폭발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내가 주저하는지, 마지막 순간에 물러서려는지를 보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날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주저할 수 없었어요.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티셔츠 아래의 따뜻한 피부를 느꼈어요. 그녀는 그 터치에 몸을 떨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벌어졌지만 그 순간을 깨트릴까봐 두려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그녀는 작은 미소를 입가에 띠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절대 저항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없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나는 그녀의 도발을 받아들인 순간 이 게임에서 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손은 그녀의 어두운 머리카락을 따라 올라가며 그녀를 조금 더 끌어당겼어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전기처럼 팽팽하고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몸의 모든 섬유에서 긴장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그녀의 피부에 대고 속삭이며 내 손길에 그녀가 소름 돋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어요. 가벼운 소리지만 의미가 가득한.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억제하면 안 돼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 속에 무언가가 남아있던 나의 마지막 자제력을 잃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느끼기만 할 수 있었죠. 나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그녀의 손은 내 가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고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단단했어요. 내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렸고 그녀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지만 나를 더욱 그녀에게 끌리게 했어요. 방이 우리 주위에서 회전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온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둘만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천,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긴장감. 그런 다음 그녀는 손을 내 목덜미까지 미끄러뜨려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내 의식이 어디에서 끝나고 나를 집어삼키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지연이 거기 있다는 것, 그녀의 가쁜 숨, 내게 밀착된 그녀의 몸,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 멈출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일찍이든 더 늦게든 우리를 괴롭히러 올 결과를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심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길게 바라본 순간부터, 첫 번째 도발부터 순진해 보였지만 무언가 더 있었던 첫 메시지부터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어요. 지연은 거기 있었어요. 반쯤 감긴 눈으로, 가쁜 숨소리로, 내게 밀착된 몸으로, 마치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도발로 시작된 것이, 위험한 장난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한순간, 시간과 현실 밖에 존재하는 것 같았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은 항상 자신의 대가를 요구하죠.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방의 고요함을 깼어요. 지연은 잠시 얼어붙었고 눈이 살짝 커졌어요. 내 심장은 가슴속에서 맹렬히 뛰었고 그 소리는 나를 현실로 세상으로 되돌아오게 했어요. 그녀는 소파 옆 탁자에 놓인 기기를 바라보았어요. 내 형의 이름이 화면에 빛나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마치 위를 강타하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나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공기는 무겁고 숨을 쉬기에 너무 밀도가 높아 보였어요. 지연도 한 걸음 물러서며 입술을 핥았고 여전히 내 눈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망설임의 흔적이 보였어요. 받으셔야 해요. 나는 목소리가 잠기고 낮게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집어들고 화면을 넘겼어요. 여보, 안녕.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치미를 떼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그와 대화하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손짓을 할 때 내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질서가 없었어요. 우리 사이의 그 게임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말았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내일 돌아온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 사이의 침묵은 달랐어요. 더 이상 긴장이나 기대가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의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문 쪽으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전히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로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나왔어요. 밖에 나왔을 때 밤은 차가웠어요. 차가운 공기가 나를 베는 것 같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깨닫는 것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나는 일찍 멈췄어야 했어요.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시작하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었을 때 욕망은 잠시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유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